자, 용어의 정의 가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2조부터 주제로 잡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중개가 있었습니다. 중개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다? 그 밖의 권리 놓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에 대한 정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여 세 가지 요소가 제시됐습니다. 세 번째 정의 개공사에 대해서 지금 많이 강조했습니다. 개공사는 개설 등록한 자로서 예전에는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개공사인데 이런 개공사의 종류가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개공사 하는 말이 나오면 저절로 세 사람이 딱 보여야 됩니다. 법인인 개공사,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부칙 6조는 조만간에 빵프로 된다 그랬죠. 그러면 부칙 6조가 빵프로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힘든 길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꼭 성취를 하시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자, 개공사에 대한 정의였다면 네 번째 정의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가볍지만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원래도 출제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모두 몇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 까지를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정의가 돌았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사도 아까도 살짝 얘기했죠.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이해를 하면 그렇고 법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5번의 첫째 줄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갈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포함에 동그라미 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하는 자의 보조에도 동그라미. 자, 지금 동그라미를 왜 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이 페이지를 탁 펴면 동그라미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됐죠.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할 건데 소공사가 소속공사를 줄여서 소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소공사에서 알아야 될 것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함, 수행, 보조를 딱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그죠? 이 단어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암기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사가 나오면 포함, 수행, 보조를 딱 잡고 계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때 시험에 이렇게 들어오죠. 소공사는 사원, 임원은 제외하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출제한 바 있습니다. OX, X, 왜 X?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니까 따라 붙었죠. 자, 다시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X, 보조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소공사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왜 X? 수행이 빠졌잖아. 만약에 수행이 빠졌는데도 이거를 맞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수행은 못한다는 말이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하면 그렇게 따라가지만 여러분 이해하지 마라 그랬죠? 있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찍으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포함, 수행, 보조인데 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수행과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겠죠. 수행과 보조의 차이가 뭘까요? 수행과 보조의 차이가 뭘까요? 하면 첫째, 글자가 다르다. 글자가 다르잖아 지금 그죠? 글자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죠. 그래서 수행은 우리말로 하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이 뭐라고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죠?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수행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문서라는 문서는 어떤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거래계약서. 그게 문서입니다. 또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을 수행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수행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됐다면 이런 문제를 만나겠죠. 소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OX. 오지. 그래. 작성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부른다니까요. 되겠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공사는. 이 수행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6번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6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6번의 정의가 뭐다?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뭘까요? 하니까 6번 제일 하단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놓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아닌 자로서 개공사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밑줄 긋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줄 딱 끊어놓고 보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탁 들어오면 그죠? 뭐부터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 말부터 찾아내야 돼요.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다? 보조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단순한 업무의 줄을 딱 긋는데 이거를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그게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교재 봅니다. 6번 중개보조원이란 개공사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렸다고 못 찾아내. 워낙 말이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가 빠져있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빠졌잖아 지금. 근데 이거를 못 찾아낸다고. 이만큼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하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보조하는 자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면서도 보조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 소속공인사는 보조하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들어가 버리면 소속하고 중개보조하고 섞여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용어의 정의는 과학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글자 그대로 새기셔야 된다는 말을 자꾸 여러분한테 심어주고 있다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는데 단순한 업무가 뭘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숨도 안 쉬고 이럽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창문 열고 커피 끓이고 밀대 들고 청소하면서 전화 받는 거를 단순한 업무를 한다. 그럼 또 날 셉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호하자는 거죠. 현장 안내하는 것을 단순한 업무라 본다고. 자, 그러면 현장 안내하는 것을 단순한 업무로 보니까 이 보조라는 개념에는 문서를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보조에는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 이 문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수행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 수행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단순한 업무는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인데 이게 이제 이야기됐다면 이런 문제도 만나겠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다. OX. 그게 단순한 업무잖아요, 지금.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호하니까 중개보조원은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O예요, O.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버하는 거예요. 현장을 안내하고 그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래 들어온다고. OX, XX. 작성을 하려면 수행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죠? 여러분 이 중개보조원은 그러면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아주 많습니다. 보기보다. 그죠? 지금은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라고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문서를 작성할까요? 지금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 중개보조원은 뭐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문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까. 근데 현장에 나가보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사장이라서 그건 아니고 한번 여러분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만드는 스토리지만 한번 들어봐요. 제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지 뭐 실력이 없거나 성실하지 않는 건 아니죠. 자격증이 없어도 성실하고 더 고객관리 잘하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일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도 잘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근데 제가 중개보조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뭐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제가 중개보조원이니까 어떤 아파트를 원하십니까? 뭐 몇 층에 몇 층 있고 그 금액은 이렇고 가격은 이렇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파트를 하나 사는 사람은 한 개만 탁 보고 그래 살게요 이러지는 않겠죠. 뭐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비교도 하고 한 서너 개는 보고 그래도 하나를 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그 고객을 관리하다 보면 이제 이 아파트도 한번 보러 가고 저것도 한번 보러 가고 가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다. 그럼 지나가다가 짜장면도 하나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뭐 고기빵도 한 개 사서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인간적인 교류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물건에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드니까 사겠소 하면 뭐가 된다?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